존경하는 사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상당히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곧 내일 모레면은 또 초복이 다가오고 또 더운 날씨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번지는지 코로나 걸리는 이웃이나 전우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은 병에 걸리시면 큰일이죠. 절대 걸리지 않도록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가급적이면 요즘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지금 7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8일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고방진 전우님, 최인식 전우님, 고방진 전우님께서는 매월 후원금을 5만원씩 보내주고 계시죠. 최인식 전우님, 그리고 이영호 전우님 2만원, 서현태 전우님, 양양숙 전우님, 이렇게 5분 들어왔네요. 그리고 또 한 분 특별 후원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그건 비밀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썸네일에 항상 좀 제가 요약을 해놓죠. 국가의 기준을 공고하게 한 보훈단체. 이 보훈단체라 그러면은 보훈 유공자다 하면은 일단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그런 단체라야 보훈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해를 끼치는 그런 단체는 이적단체죠. 이적단체. 그래서 우리가 극과 극으로 나눈다면 보훈단체하고 이적단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가 요즘은 또 보훈단체로 자꾸 등록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된 게 나라가 좀 이상한 대한민국이 이상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걸 좀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분 좋은 것이 이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박문식 보훈부 장관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야 나라가 바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월 용사들이 정말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그런 보훈단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로로 볼 때는 그래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일단 제일 희생도 크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제 36년간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희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애국도 많이 하시고 그 단체에 몸과 마음과 돈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애국하신 분들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죠. 제1의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보훈단체는 역시 독립유공자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적어도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들, 파월 장병 용사들 아니겠냐 하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적어도 세 번째 이렇게로 우리가 자부하는 이 파월 장병 보훈단체가 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외시 되고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졌다는 것도 이제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월남이 승리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승자 입장에서 더욱더 공부할 텐데, 북베트남이 이겼기 때문에, 월남이 망했기 때문에, 그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패자라고 참전했지만은 우리는 철군한 뒤에 뭐 패전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패전국에 우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거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국제 정치적인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독립유공자보다도 더 고마운 사람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일제로부터 독립을 됐겠습니까? 미국이 제가 볼 때 독립유공자보다도 더 고마운 고마운 단체가 있다면, 그 나라 단체로 본다면은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미국 놈들 여기 쫓아내자 하고 말이죠. 뭐 작전권을 회수하자 하고 하는 이런 건 다 이적행위다. 근데 그런 단체들이 뭐 민주화 유공자다 뭐 이래가지고 또 무슨 우리 민주주의를 깨뜨리는 정말 사회주의 이념에 꽉 찬, 또는 뭐 이렇게 문재인 같이 말이죠. 이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따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민주화 유공자다. 이런 민주화 유공자란 말은 말이죠. 저는 절대 민주화라는 게 유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폭동이고, 어떻게 보면 반란이고, 이적행위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유공자다. 뭐, 그래가지고 이번에 민주화 유공자법을 지금 또 통과시키는데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안하기가 엄청나게 지난 민주인 정권 때는 거의 공산화 될 뻔했죠. 공산화 직전까지 갔던 그런 단계에서 아주 위태위태 불안한 이런 나라에서 우리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위치가 참 더 위태위태하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전우들 중에는 말이죠. 아주 참 정말 박정희를 욕하고 말이죠. 박근혜를 욕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두환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좌파 이념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언론 장악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사람들한테 말이죠. 세뇌를 시킨, 우리 전교조라든지 세뇌시킨 이런 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라든지 뭐 통일부, 문체부, 또 환경부, 뭐 이렇게 사개단체를 아예 뭐 쉽게 말해서 좌파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지금 보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개혁이 돼야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이 위치도 공고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선 말이죠. 이 좌파들이 지금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을 무슨 뭐라 그러나 양면 학살이나 하고 말이죠. 뭐 라이 따이안이나 말이지 만들어내고 말이죠. 월남 가서 무슨 뭐 강간이라 하고 말이야. 월남에 물론 라이 따이안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월남 참전 군인들이 라이 따이안을 만들 정신이 있겠습니까? 물론 한두 뭐 몇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월남에 같은 민간인들, 회사들, 건설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주둔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결혼 생활까지 할 수 있고 같이 민가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런 우리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가서 말이죠. 여자들하고 말이죠. 애 이세나 낳고 이렇게 한가롭게 살다 온 것처럼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부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서 전투에서 전투를 대민 지원을 한다든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앙케페스. 저는 그 앙케페스 작전의 그 성공, 이거를 저는 월남 참전에 가장 그 하나의 그 뭐라라 모티브라 하기보다는 그 어떤 뭐 가오마담 이건 좀 저질스러운 이야기인데 가장 그 전면에 내세울 우리가 자존심을 우리의 그 월남 참전 군인들의 가장 영예로운 그런 하나의 표본 본보기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줘 보세요. 그러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전우들의 그 위상을 높여주고 이런 것이 높이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 천안함 무슨 용사들 이런 용사들처럼 우리도 앙케페스 용사들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고 그걸 좀 지원해 가지고 그것이 말이죠. 앙케페스에 무슨 모자도 있고 제복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앙케페스 영웅들 제가 그 월남에 갈 때 그 C-54를 타고 필리핀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 트레라 하우스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저기 사이공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갈 때 내 비행기에 그 김수영 감독하고 그 당시 그 김진규 하여튼 몇 사람이 저 생각이 이제 잘 안 나는데 4사람 5사람이 같이 탔었어요. 그 사람들 왜 가냐 하니까 앙케의 영웅들을 촬영하라고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갈 때 이제 우리 중위 한 사람 대위 한 사람 나 대위하고 중위 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위 또 한 사람이 있었고 셋하고 이제 그렇게 7명하고 7명이서 이제 월남을 비행기 C-54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그 앙케 용사들 그 영화 그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어디 가고 사라지고 없어.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앙케 우리 장태령 감독이 그 앙케 그 용사들인가 무슨 그 영화를 촬영하다가 엊그제 누구한테 들으니까 한 달 전에나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한 6, 7개월 한 1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 스튜디오도 갔다 오고 포항에 우리 그 남인수 회장님 그 행사에도 우선 만나고 했던 그분이 장태령 감독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앙케 영웅들 말이지 월남의 영웅 그 촬영하는 그 감독이 돌아가셨구나. 참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고 돌아가셔야 작품도 못 만들고 거의 80% 90% 다 만들었다. 나한테 그렇게 이제 곧 상영한다 개봉한다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인수를 한 건지 계속 되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앙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부각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의 그 용맹스러움과 그 또 전과와 그리고 그 대민지원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군가는 월참이라 이런 데서 했어야 되는데 고엽제고 이런 데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냐. 그런 것들이 결국 요즘 오늘날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 별도로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6.25 참전 용사법에 겨우 곱살이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그 참전 유공자법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크게 큰 일이죠. 그 일을 한 분들도 참 훌륭하시지만은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은 파월 장병 단독법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것이 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월 장병 가족법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파월 장병 참전 유공자법 이거는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법이 하나 참전 유공자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법으로 하나 만들면은 똑똑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단법인도 가족법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도
그 종로에서 우리 정성길 회장님하고 우리 황준선 대령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고효주 씨를 같이 참여를 시키려 했는데 이번에 또 그 뭐야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 그 방역 뭐 하는 바람에 고효주 씨가 제가 그 상당히 아끼는 그 우리 전우인데요. 그분을 왜 내가 아끼느냐 하면은 그분이 그 내가 사주를 보니까 지식 창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식 창고인데 뭘 그렇게 가만히 가지고 하니까 자료고 뭐 이런 걸 그 아는 지식이 말이에요. 정말 많아. 행정학 박사과정을 지금 받고 있고, 내가 그 상대한 사람 중에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우리 월남전 참전 여자들에 대한 그 법이라든지 또는 그 과거 역사라든지 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우리 그 월참에 하나의 그 보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 같이 가족 연합의 그 사병들 거의 연간장교 이상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 사병을 제가 특별히 우리 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임원으로 지금 영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돼 있죠. 아직까지 이제 사대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예비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이런 인재가 우리 또 같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교들이나 또 이렇게 장군들은 또 사병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월참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데 그 단체 조직의 그 개념이라든지 그 조직의 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고효주 씨가 그 역할을 좀 잘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참석을 못했지만은 하여튼 제가 우리 정성일 총장, 저기 회장, 그리고 내가 사무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총장을 보조하는 건 하지만 같은 임원인데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기 앙케페스의 고효주 우리 그 전후 사병은 그렇고 장교는 3사 2기 중령 출신인데 앙케페스에서 상당히 그 큰 활약을 한 손창윤 중령이라고 나보다 조금 한 몇 년 후배인데 3사 2기죠. 그럼 뭐 한 우리보다 3년 이상 4, 5년 후일지 모르는데 나이는 한 2살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46년생이더라고. 그런 분들 인재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이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임원들이 쫙 잘 지금 편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뭐 행정상에 조금 뭐랄까 트러블이 좀 쭉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음 주면은 이제 이걸 완전히 그냥 결판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내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걸 결판 내려고 하는데 그것만 되면 뭐 곧 이제 착수할 수 있고 진행할 거다 하는 뭐 보고를 드리면서요. 근데 우리 전우들 그 가짜 유공자가 많죠. 우리나라에.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지만은 박민식 장관이 윤 대통령 박민식 장관 드디어 가짜 국가유공자 퇴출, 김원웅 손혜원 끝났나, 뭐 5.18 짜가 유공자들 벌벌 뭐 이렇게 국가유공자 바로 잡는다, 원위치 공원 삭제 드디어 터졌다. 이런 그 가짜 유공자들 찾아내고, 그것도 이제 그 가짜도 가짜지만 기가 막힌 민주화 유공자, 간첩 방화범까지 혈세로 민주화 유공자 등록 간첩하고 방화범까지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금 등록이 하겠다는 거예요. 깔깔이 유공자, 깜깜이 유공자, 뭐 경찰 막 살해한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화 유공자라는 거예요. 그 민주화 유공자가 민주화 유공자라는 건 난 위장 민주화다. 예? 위장 민주화다. 그래서 제가 위장 보훈이다. 가짜 보훈이다. 또는 뭐 이게 뭐
역적보훈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좀 위장보훈이다 이게 좀 좋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위장보훈이 절대로 국가에 그 이익을 줬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이런 이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이런 다 보훈단체가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이 바로 우리 참전 월남 파월 용사 가족 연합 가족법 가족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진짜 보훈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지금 장군님들 그리고 영관 장교들 그리고 이런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훈단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시범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단체는 앞으로 파월 장병 유족회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팔로미 하는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욕심만 부릴 게 아니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시간이 없어. 나이가 지금 80인데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이제 총선인데 그 전에 뭔가를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어떻게든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 금할 길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